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전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스마트팜으로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량은 높인 버섯 농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도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을 감안해 지난해 목표액보다 20여억 원이 적은 7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차량 54대가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됐습니다. 이웃 돕기 성금은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전남도청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금 모금 목표액인 79억 원이 다 채워지면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전남도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도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3,600여 개가 많은 5만 354개로 늘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등 사업 유형별로 진행되며 유형에 따라 근로조건과 보수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 11개월 동안 다달이 3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전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키운 오리는 전남으로 들어올 수 없고 도축도 금지합니다. 축산 분뇨 차량도 전면 통제합니다. 전라북도와 경기에 있는 초소 7곳에서는 오리 반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새 도래지 차단 방역과 농장 단위 차단 방역 등 기존 방역 대책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똑똑한 농사, 스마트팜 버섯 재배 농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싱싱한 새송이 버섯으로 채워진 재배실. 컴퓨터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 빛과 이산화탄소를 조절합니다. 휴대폰 앱을 켜면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송상만 씨는 16동에서 새송이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2톤, 연간 700톤의 버섯을 생산하는데 스마트팜 덕분에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확과 상품 포장, 출하할 때만 일손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노동력은 30% 이상 줄었고 생산량은 5% 이상 늘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하면서 저희 인건비나 제 자체의 노동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팜 버섯 재배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값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저희가 축적이 되면서 버섯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상품성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품위가 균일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정보통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편리한 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팜.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희망을 키우는 똑똑한 농업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임선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읍발 AI의 도내 차단을 위해 방역망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전남에 전북 가금류 계열사가 많아 전북과의 경계선부터 특단의 차단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돌입했지만 음식물 섭취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0 전남도 보물찾기 영상 공모전에서 조은도 팀의 블루투어가 대상을 받는 등 모두 5점이 선정됐습니다. 조은도 팀의 블루투어는 전남의 대표 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블루투어를 주제로 남해안 신성장 벨트 지역의 바다, 섬, 갯벌, 숲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우수상은 손태용 씨의 생명을 품은 숲과 심재국 씨의 동행이, 장려상은 장시진 씨의 고요한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영암 월출산과 이미영 씨의 전남의 보물 같은 풍경들이 차지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합동지원단 구성, 그린 뉴딜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광주 시티투어와 남도 한바퀴를 연계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군공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348회 전라남도 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3일부터 개회돼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김영록 도지사와 장서궁 도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7일부터는 2021년도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10월 예산실무연수를 통해 예산관리의 전문성을 한껏 높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적인 미래인재 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정책 예산 심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최초로 구조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22개 시군, 각 지역, 각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2,3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학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소관별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영암 출신 이보람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전남도가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 일본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 도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상설 판매장을 열고 김, 미역, 다시마, 꼬막 등의 수산물과 유자차, 배추김치 등 전남의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전남도는 일본에 이어 미국 뉴욕, 태국 방콕에도 상설 판매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기술 숙련도 평가에서 1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미생물 검사 등 7개 항목의 검사 기술이 뛰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남도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3,600여 가구에 17억 원 규모의 연탄 쿠폰을 지급합니다. 지난해보다 6만 6천 원 많은 가구당 47만 2천 원어치의 쿠폰을 줍니다. 연탄 한 장당 800원을 기준으로 590장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섰습니다. 빛가람 종합병원 내에 연면적 793제곱미터 규모로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해남을 시작으로 강진, 완도에 각각 문을 열었고 5호점은
동북권에 설치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가 벼 보급종 공급을 늘리기 위해 포대당 10,0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희망농가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동계 시즌 스포츠 주행 참가 신청을 12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주행 체험은 이번 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2주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연말연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줄을 잇기를 희망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